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다른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뭐 할까요? 항공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항공. 네. 여행 가세요?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다. 네. 네. 혹시 계획 있으세요? 휴가 계획? 없습니다. 왜요? 짜고 싶습니다. 저도 짜고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네. 가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거 좀 있으면 유럽 여행 가잖아요. 가죠. 네. 길게 갈 거예요. 언제 가죠? 저 10월 달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트렁크에 저라도 좀 넣어서. 내 목동에 들어가려면 좀 대형이 있긴 해.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거? 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길고은 대표입니다. 저는 박선영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최근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 엄청 많으시니까, 그러면 주가도 조금 그렇죠. 날라야겠죠. 그래서 좋은 흐름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 보이고 있어서 왜 그러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근데 저는 주로 여행 계획을 짤 때 비행기 표를 먼저 검색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다 하면 그때 환율을 검색을 해서 내가 돈을 얼마큼 쓸 수 있을지를 좀 파악을 하는 편인데, 저희가 여행 계획을 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항공 운임 그리고 환율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항공주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항공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그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저렴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럼 결론 사람들이 그때 결제를 하고 많이 타고 나가니까. 네. 이걸 결정하는 게 환율이다. 네. 그래서 항공주를 주로 움직이는 게 유가랑 환율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죠. 첫 번째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를 띄울 때 이제 기름을 넣잖아요. 그것도 그냥 가지는 않으니까. 항공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항공료를 당연히 넣기 때문에 항공료가 싸지면 고정 비용이 줄기 때문에 연료비가 줄은 거고, 우리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기름값 오르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기름값 떨어지면 세이브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 1배럴당 뭐 170달러 정도 됐었는데 당연히 엄청 비쌌죠. 네. 지금은 90달러까지 좀 떨어진 상태예요. 날짜 보니까 저번 주에가 한 93달러대? 오. 네,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 94달러대. 네. 네. 근데 원래 대한항공에서 2분기 예상치로 이제 105달러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12달러 정도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12불 차이면은 네네네. 지금 연료비 추정치로 약 1천억 원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름값 떨어져가지고 네. 1,000억 세이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똑같이 사람들 비행기 타고 가면은 1,000억이 남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마진율도 많이 남고 네. 영업이익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다음은 환율인데, 요즘 환율도 좋지. 네, 엄청 많이 올랐다가 1,330원까지 올랐다가 요즘 1,200원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거의 그래서 1,270원, 60원 터치하고 오고. 네.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고정비를 줄여주는데 또 비행기를 보통 구매해오지 않고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네, 할부로 이제 렌탈로 빌려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제를 매달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그래서 달러 값이 떨어지게 되면 또 고정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치. 기름값도 달러로 결제, 그 다음에 렌트비도 달러로 결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유가랑 달러가 떨어지면 항공사의 고정비 비용 감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영업이익과 마진율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어찌됐건 항공주가 주가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항공료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다. 네. 그리고 여기다 수요까지는 충분히 살아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보면 사실은 리오프닝 얘기 나오면서 항공주가 조금 갔다가 한 봄쯤 돼서는 사실 3월, 4월 요때쯤은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3, 4월은 여행을 많이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5월부터 항공 수요가 이제 막 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이제 어린이날 연휴도 있었고 이제
붙여서 많이 갈 수 있었다 보니까 네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게 우리가 보통 휴가철을 말할 때 7, 8월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치. 5월은 또 이렇게 오래 가기는 어렵잖아요, 휴가를. 그래서 보통 1박 2일, 2박 3일 많이 가는데 이제 그러면 국내 갈까? 해외 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와중에 네. 또 국내에서 또 바가지 논란도 있었고 항상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뭐 이럴 거면은 해외를 가지. 그래서 거기다가 엔저도 요새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800원대를 뚫었거든요. 엔이. 그러면 이게 좀 어마어마한 수치인 게 사실 일본은 몇 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와 보니까 그 전에 갔을 때랑 물가가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일본 가신 분들 진짜 많고 저도 가장 최근에 일본을 갔다 온 때가 언제였냐면 그래도 한 8년 9년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엔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골프 치러 사람들이 다 동남아를 가고 다 일본을 갔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 대부분 일본 여행을 갔던 것 같아.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단기 여행을 조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그래서 조금 많이 가지 않았나. 근데 지금 더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가시겠죠.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많이 수요가 몰리고 있고 네. 이제 항공사도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네네. 증편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또 프로그램 중에 그 몽골에 여행 간 게 나왔었는데 몽골 네. 말 타는 네, 저도 그걸 처음 보긴 했는데 그 방송 이후로 몽골 여행 수요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여행 관련된 컨텐츠가 터지면 우리나라는 다 그러다 옛날에 꽃보다 할배들 맞아, 시리즈 다 보면 따라가잖아요. 다 따라가. 야, 스페인 다 가고 어디 다 가고 아 이번엔 몽골이야. 그거 안 봤네. 나중에 한번 봐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여행지들 찾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TV 보면 여행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요. 뭐 텐트 밖은 뭐 유럽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여행 부루마블. 네, 이것도 넷플릭스에 있고. 맞아. 그러니까 정말 딱 그 꽃보다 할배 옛날에 정말 유행했을 때처럼 지금 여행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가고 싶으니까.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홈쇼핑을 보다가 네. 제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봐라, 이쁘지 않냐? 4살, 5살 애들한테 야, 저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제가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응만 하라는 거지, 이제. 응하면 응하면 가게. 네, 그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 심지어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애들한테. 네, 그만큼 저처럼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땡길 거고 땡기다 보면 결제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공료 가격 떨어지고 환율 떨어져서 운임료에 대한 걱정이 조금 우리 비행기 티켓 값에 대한 게 조금 하향된다라고 하면 더 많이 가겠지. 네, 정리 잘 됐습니까? 네. 네, 그래도 최근에 단기 딱 보면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형이냐 LCC냐. 네. 근데 요새 주가 흐름은 사실 LCC가 좋았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를 우리가 네. FSC 풀서비스 코스트라고 그렇지. 부르고 있고요. 네.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비행기도 크고 그 안에도 좀 넓고 기내식도 좀 맛있는 잘 거 나오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LCC가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해서 저비용 항공사라고 부르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제주항공이나 뭐 에어 부산, 뭐 진에어, 티웨이 같은 친구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는 또 차체가 작기 때문에 조금 특히 불편하긴 하지만 그리고 밥도 안 주긴 하지만 안 줘.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근데 그런 각종 비용을 다 뺀다 이거지. 근데 요즘에 제가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단거리를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장거리의 경우에는 이제 오래 가니까 허리가 아프면 가기가 힘든데 2시간 정도 타는 거는 뭐 참을 수 있잖아. 아, 나는 안 되더라고. 대표님은 커서 그렇 저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좀 작은 하기 아, 때문에 너무 불편해. 괜찮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분명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 항공료 조금 아껴서 돈 놀 때 좀 더 쓰자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치. 비행기 타는 건 잠깐이다.
그거 참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 더 좋은 호텔 가자. 아니면 더 맛있는 거 사 소고기 먹자. 2번 먹자. 생각하시는 분도 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LCC의 실적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LCC도 사실은 다 실적이 똑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옥석을 가릴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LCC 중에서는 이제 티웨이랑 진에어를 위주로 봤는데 중장거리 노선 확대하고 있는 네. 네. 그래서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네. 이제 다른 LCC 항공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 두 회사입니다. TA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진에어는 23%로 높게 나온 괜찮지. 편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남아 노선이랑 홍콩 노선 그리고 호주 그리고 네. 몽골처럼 조금 긴 중장거리들도 요즘에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키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기체를 큰 걸 쓰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띄울 때 승객수를 좀 많이 실을 수도 있다는 많이 때려 넣는. 네. 그래서 가서 그 효율이 좋아요. 그 이건 거지. 10만 원짜리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50만 원짜리 한 번에 실어서 가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마진율도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네네. 그 진에어랑 티웨이. TA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또 LCC만 말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서운하니까. 그러면 이제 대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적사들. 네. 그리고 얘네들 합병 이슈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얘 때문에 더 못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는데 또 나름 그 중에서 잘 간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태우는 대신 화물. 백신이랑 화물이랑 네. 의료용품들을 실어서 날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나름 이익을 많이 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대형 항공사들 중에서 코로나 때 유일하게 돈을 제일 많이 번 데가 대한항공입니다. 아까 단거리 이슈들 얘기를 했는데 또 대한항공은 또 장거리 노선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또 스위스를 갈 예정이 지금 10월 되어 달에. 있는데 스위스의 경우에는 직항으로 가는 게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갈 수 맞아요. 있는 게. 네. 저 옛날에 대한항공 타고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경유를 하기보다는 직항을 좀 선호하지. 타보자. 대부분 그래. 그래서 대한항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를 갈 때는 사실은 직항 노선이 있는 항공사가 별로 없어. 근데 이거는 대부분 대형 항공사밖에 없어. 그래, 대한항공 탄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2분기 네. 예상 연료비 절감액이 1,000억. 1,000억. 또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 인수 이슈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더 못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슬롯 감소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슬롯이 어떤 거냐 하면 비행기를 띄우고 내릴 때 그 항공사의 어느 시간대에 나 이때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권리를 슬롯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항공기 1, 2위잖아요. 그치. 기업이. 네. 근데 얘네가 합병을 한다 하니까 그러면 안 돼, 갖고 막 있던 슬롯이 다 한 군데 너무 독점이 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대해서 너네 슬롯 좀 포기하면 인수로 승인해줄게. 합병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영국이 먼저 했지. 네. 네. 그래서 지금 얘를 포기하게 되면 슬롯이 외항사로 넘어가게 될 음.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 다른 외항사나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이제 티웨이 같은 경우가 이제 중장거리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그런 하시는 걸 거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대한항공 경우에는 이것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춤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LCC가 더 낫다. 저는 그렇습니다. FSC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에 집중을 하자. 네. 근데 주가는 언제까지 그럼 잘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미 네. 잘 가고 있지만 네. 7, 8월 휴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꾸준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9월도 추석도 있고 연휴도 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꾸준히 좋은 가지 거예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WA입니까? 저는 TA입니다. 네. TWA를 탑픽으로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네. 일단 티웨이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들보다 조금 더 기체가 크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송 가능한 여객 수가 더 크고요. 그리고 몽골이나 호주 같은 중장거리 노선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선은 단거리에 비해 운임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럼요. 그래서 효율이 더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마진이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티웨이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항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별로 저희가 걸어서 갈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결론은 비행기가 무조건 많이 뜬다라고 해서 항공주들이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많이 뜨는데 마진이 안 남으면 결론은 없으니까. 네, 코로나 때 쇠가 빠지게 손실 보고 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항공주들의 실적들을 체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했던 항공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 수요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고 네, 저희가 이제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TA 항공 타고 빨리 몽골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